당원병 이제 관련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원병은 아시다시피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엄마나 아빠로부터 한 가지의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이제 당원병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물론 구형 같은 일부 그 질환에서는 X 링크드 어떤 남자들만 걸리는 그런 질환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요 혈당이 올라가는데 혈당이 알맞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 올라간 혈당을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시키고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이 혈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냥 혈당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간의 당원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의 단점은 알맞게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냥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혈당이 오게 되고 저혈당이 오게 되면은 다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간에 저장이 됐었던 그 당원을 다시 또 분해를 해서 혈당을 올리는데 이것도 그냥 혈당을 또 팍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혈당이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원병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당원병이죠. 이제 1형은 여기가 막혀 있는 애들이고 3형, 9형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막혀 있는 애들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1형 애들은 간에 당원으로 축적은 되고요. 당원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당으로 바뀌게 되려면은 이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가 없는 애들인 거죠. 없기도 하고 빵 프로인 애들도 있고 약간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상 증상이 약간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1형은 여기가 막혀 있고 3형이나 9형 애들은 일단 당원으로 축적은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죠. 그 대신에 혈당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형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막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저장은 되는데 우리가 혈당이 필요한 시기가 됐을 때 나오지를 못합니다. 막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부산물들로 요산, 젖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잔뜩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패스웨이 요 자체가 우리 몸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우리 갑작스럽게 뭐 뛰어간다든지 뭔가 무거운 걸 갑자기 든다든지 하면은 이 패스웨이가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걸 들거나 하면은 이렇게 젖산도 올라가고 온몸도 뻐근하고 힘들고 그런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래 있는 이런 패스웨이를 이용을 하게 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런 부산물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당원병 1형 애들이 조절이 안 되면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유 과일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요. 먹어봤자 이 혈당은 유지되는데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고 부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우유랑 과일 같은 거는 1형 애들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혈당은 이렇게 인슐린도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글루카곤도 분비가 되고 하면서 혈당을 유지를 시켜주는데요. 당원병 애들의 혈당은 인슐린도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글루카곤도 분비는 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오르지가 않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서 락테이트, 젖산, 중성지방, 요산 이런 것들이 잔뜩 오르게 됩니다. 당원병의 치료 목표는 이렇게 혈당을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딱히 인슐린이나 그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근데 그냥 두면 안 되냐? 근데 이런 애들 그냥 두게 되면은 간에 암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30대 정도 됐을 때는 많은 애들이 간에 암이 생겼었죠. 근데 그냥 두면 이렇게 암도 생기게 되고 콩팥도 망가지게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능 같은 거 볼 때 초콜릿 갖고 가라, 뭐 사탕을 갖고 가라 하는 게 머리에서 뇌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혈당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의 발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형, 9형 애들도 심장이나 이런 근육 같은데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역시나 3형이나 9형 애들도 조절이 안 되게 되면 간에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교과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몸무게당 1.75 곱해가지고 하루에 4번 줘라 하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태어났을 때 필요로 하는, 나이가 먹으면서 필요로 하는 혈당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를 1.75 정도의 기울기로 해서 하루에 4번만 주면 되는구나 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커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더 이만큼 필요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많은 탄수화물이 과잉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분 자체도 탄수화물이다 보니까는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혈당도 올리게 되고, 그러면 또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또 저혈당이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가 뭐 스모 선수들, 몸무게가 200kg인 사람들이나 100kg인 사람이나 60kg인 사람이나 뇌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그래서 뇌 사이즈에 비례해서 혈당이 유지가 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계속 아마 다른 병원 가보시면 계속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넬슨이라고 하는 저희 그 소아과 그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무게당 1.6g씩 4시간마다 주면 된다. 2살 미만인 애들은. 근데 저희가 그렇게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큰 애들 같은 경우는 1.6에서 2.5g kg당 해서 하루에 4번만 주라고 안타깝게도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책대로 치료를 하는 거죠. 책대로 치료를 하는데 당연히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용량이 말도 안 되죠. 아마 지금 계산해 보시면은 애들이 먹는 거랑은 좀 많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대로 먹으면은 당연히 조절이 안 되니까 당원병은 원래 이런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교과서부터가 지금 틀린 거죠. 이건 예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제 코네티컷에서는 요 계산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분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머리입니다. 뇌인데요. 뇌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혈당이 필요로 하는 양이 점점 늘죠. 점점 늘는데, 우리 몸무게가 30kg 정도 됐을 때, 만 4살에서 한 5살 정도 되면은 성인의 뇌 사이즈의 한 90에서 95% 정도까지 커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머리 사이즈가 더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계산식이 0.0014 x3제곱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들 1.75 곱하기 몸무게 하루에 4번을 줬던 애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투입을 하게 됐는데 애들이 점점 좋아져서 코네티컷 쪽으로 다들 환자가 몰리게 됐던 거죠. 최근에 2019년도에 그 웬스탄 박사님께서 또 논문 하나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은 당원병 애들한테서 이제 식이 치료, 그다음에 점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요거는 그냥 리뷰고요. 그냥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유전자 형들 이렇게 잔뜩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게 아까 그 공식 그대로 나옵니다. 0.0014 x3제곱 빼기 0.214 x제곱 플러스 10.411 x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공식에서 제일 중요해야 될 점은 8세 미만인 애들, 30kg 미만인 애들한테서 사용할 수가 있고, 더 이것보다 크다고 하면은 요거 공식을 투입을 하는 것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쪽 코네티컷에서는 요 공식을 그대로 추천을 하고 있고 사용을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 보면은요, 대충 10kg당 한 5g 정도 나옵니다. 시간당 5g 정도. 그다음에 20kg면은 시간당 8.2g 정도, 30kg면은 9.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 혹시나 그냥 이거를 집에서 그냥 조절하실까봐 이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경험해 보셨지만은 이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요대로 주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저희도 보고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식이 조절은 1형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형, 9형 애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긴 한데요. 이제 1형 애들은 non utilizable sugar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유, 과일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당을 한 끼당 2.5g 미만으로 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물론 뭐 당연히 안 주면 좋죠. 안 주면 좋은데 애들이 음식을 너무 제한하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뭐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주셔도 되긴 하는데 주셔도 최소한 용량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 설탕이 들어간 것들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음료수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인공 감미료, artificial sweetener 같은 것들도 우리 대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솔비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몸 안에 들어가면은 과당으로 바뀝니다. 과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솔비톨을 먹게 되면은 과일을 먹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은 1형 애들은 과일을 먹게 되면은 이게 혈당을 올리는 데 쓰지 않고 간에 저장이 되거나 이상한 부산물들을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당알콜 같은 경우 뭐 말티톨 같은 경우도 설사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게 되면 뭐 혈당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설사를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전분이 흡수가 안 되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매번 뭐 저한테 연락 주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한번 주셔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혈당은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몸에 정말로 맞는지 이 용량이 맞는지 한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잠잘 때 콧줄을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꾸준히 이 콘티 피딩을 하는 애들이 계속 있어요. 콧줄을 넣어서. 근데 이거의 단점은 365일 중에서 364일이 괜찮아도 한 번만 문제가 돼도 만약에 펌프가 망가진다든지 콧줄이 빠진다든지 하면은 저혈당이 굉장히 심하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아예 이렇게 L튜브를 넣고서 계속 주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하는 거긴 하지만 애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운동을 했을 때 뭐 수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플 때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연락 주시고 하면은 아플 때마다 스낵을 더 준다든지 용량을 좀 10% 정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3시간 성인은 나중에 또 그 논문 보여드릴 거긴 한데 5시간까지도 간혹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분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g을 먹는다 하더라도 10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맥시멈 5시간까지밖에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의해야 되고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직도 못하는 이거를 모르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글라이코세이드 같은 경우 오랫동안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전분인데요. 유럽에서는 2살,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5살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이유가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애들한테서 옥수수 전분이랑 글라이코세이드를 좀 줘서 비교를 해봤더니 혈당이 유지가 되는 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흡수를 하는 능력이 아직은 어리고 그다음에 애들이 열심히 크고 있기 때문에 글라이코세이드를 암만 줘봤자 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8세 이상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맛이 좀 옥수수 전분이랑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그런 맛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똑같은 용량으로 만약 4시간마다 50g을 먹던 애가 있으면은 글라이코세이드를 50g 먹고서 8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2배를 먹어야 됩니다. 100g을 먹어야 되고요. 그러면 애들 용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는 애들도 많고 소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미국에서는 글라이코세이드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먹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안 먹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일단 가격도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먹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깐 나오지만 1B형 애들은 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머님께서도 매번 얘기하시는 건데 뭐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롤러코스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러면 혈당이 너무 확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뚝 떨어지게 되고 저혈당이 생기면 뭔가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게 되면 또 혈당이 또 오르고 여기서도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끼에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고 한 끼에 탄수화물을 15g 미만으로 줄여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만약 안 줘도 되는데 만약 간식을 준다면 5g까지는 저희가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혈당이 춤을 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밥을 최소한 하셔야 되고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실제 요거는 저희가 경기하는 애들한테서 많이 썼는데 아마 황제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유랑 뭐 우유가 아니라 그 고기만 먹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상 애들 같은 경우는 케톤이 생성이 되면서 지방이 타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거는 1형한테서는 당연히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설마 1형한테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만 먹이는 데가 있어? 라고 하지만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아직도 1형 애들한테서 탄수화물을 제대로 안 먹이고 단백질만 먹으라고 추천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바뀌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계속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멀티비타민 꼭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슈가 프리 제품을 여기서 추천을 하긴 하지만은 웨인스타인 박사님도 매번 하셨던 얘기지만은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기 때문에 슈가 프리 제품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뭐라도 줘라 꼭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티비타민은 꼭 추천드리고요. 솔직히 멀티비타민의 대부분 칼슘이랑 비타민 D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멀티비타민만 먹으면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칼슘이랑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추가로 칼슘이랑 비타민 D를 안 먹이고 계시다고 하면 솔직히 저도 이렇게 추천은 안 했었는데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실히 줘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비타민, 그다음에 칼슘, 비타민 D까지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형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4g 하루에 단백질을 3에서 4g 정도로 먹으라고 되어 있고 전분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대로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케톤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케톤이 생성이 되면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다공증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또 너무 많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간에 축적이 되고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매번 1g만은 줄여보시고 혈당이랑 케톤 한번 측정해 주세요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냥 최소한 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3형에서는 3에서 4g, 그다음에 0, 6, 9형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g 하루에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원병의 치료는 약이 아니라 먹는 거라는 거죠. 먹는 걸로 애들이 조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난 메디케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요거는 전에도 몇 번 한번 사용했었던 거긴 한데 이제 미국의 당원병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웨인스타인 박사님이 들어가 계시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웨인스타인 박사님이 뭐 무조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당원, 글라이코겐이라고 하죠. 그래서 혈당이 들어가긴 하고요. 저장도 됩니다. 그다음에 1형 같은 경우는 분해가 돼서 여기까지는 다시 나오긴 하는데
글루코스 6 포스파테이즈라고 하는 효소 반응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젖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산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또 영어로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프루토스, 갈락토스. 프루토스는 과일, 그다음에 우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어봤자 혈당을 올리려고 하면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유랑 과일 같은 거를 먹으면은 어차피 혈당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부산물들을 잔뜩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먹지 말라는 거고 만약에 먹게 된다고 해도 최소한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해석은 한번 하긴 했는데요. 1항에서는 식이요법 외에도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수면 패턴, 저혈당 증상, 밥을 언제 먹는지, 혈당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 조금만 못 먹는다 하더라도 혈당이 이렇게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네티컷에서는 키가 5cm, 몸무게가 5kg 이상 클 때마다 계속 입원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혈당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혈당을 70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는 겁니다. 영양에서는 저혈당이 계속이 되면은 아까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젖산 산증, 간비대, 그다음에 뭐 고중성지방, 고요산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성장도 안 됩니다.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전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왜 계속 옥수수 전분이 나오냐면은 옥수수 전분을 물에 타서 먹게 되면은 찬물에 타서 먹죠. 찬물에 타서 먹으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는 속도랑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옥수수 전분을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고요. 아직까지도 요 퍼센트는 약간 논란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탄수화물은 60%, 단백질은 20, 지방 2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당, 유당, 과일이나 우유는 섭취하지 않고 뭐 수크로즈, 유당 이런 것도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는 영양소 결핍이 필요되기 때문에 비타민 D, 그다음에 멀티비타민, 칼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유아기에는 콩 베이스로 된 소이 분유가 필요하고요. 설탕이나 수크로즈, 과당, 유당이 없는 분유를 2시간, 3시간 맞아줘야 됩니다. 유아가 한 번에 3, 4시간 이상 잘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2, 3시간마다 깨워서 먹이는 방법. 하나는 그냥 콧줄, 아까 말씀드렸던 콧줄을 통해서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입원했을 때 몇 번 설명드렸지만 미국 애들은 좀 그냥 그 위루관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형 애들한테서는 95% 이상이 위루관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어머니들은 많이 오히려 편안해하세요. 물론 사회적인 그런 시선도 저희 나라보다 나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 구멍이 하나 있으면은 혹시나 애가 저혈당에 빠져서 못 먹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넣어주면 애긴 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냥 그 보험을 들어놓는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잘 먹는 상황이 돼도 일부러 여기를 남겨놓는, 위루관을 남겨놓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위루관의 또 이게 장점은 아기를 안 깨워도 돼요. 그래서 밤에 계속 깨워가지고 막 먹이실 필요 없고 그냥 거기다가 넣어주면 끝이 납니다. 네, 근데 물론 뭐 부모님은 꼭 일어나셔야겠지만요. 애들은 안 일어나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유식은 4에서 6개월 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과일, 주스, 그다음 이런 우유 같은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섭식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먹이고 컵으로 먹이고 그래서 그냥 일반 애들과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일이나 주스, 유제품들은 제한하기 때문에 골고루 된 식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종합 비타민제 꼭 먹어야 됩니다. 꼭 먹어야 되고 칼슘, 비타민 D랑 칼슘이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분유를 먹는다고 하면은 칼슘 보충제도 꼭 필요로 하고요. 그렇게 멀티비타민을 먹는다 하더라도 불충분한 애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골다공증이 한 20대, 25세 이때까지 저희가 뼈를 만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뼈를 만들어 놓은 뼈를 깎아내는 그 과정입니다. 저희가 30대, 40대 때 칼슘이랑 비타민 D 먹어봤자
그냥 뼈가 부서지는 속도를 약간 줄여줄 수 있는 정도도 예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비타민 D 열심히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저혈당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멀티비타민 같은 거 먹으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셨던 거긴 한데 이 엠파밀 분유, 프로소비라고 하는 소이 베이스드, 그러니까 콩으로 만든 분유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는 게 추천을 드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나 이런 거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만약 꼬맹이들이 요거를 먹이고 있다고 하시면 그냥 요거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엠파밀 제품에서도 이 프로소비 말고도 다른 제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요거 소이 베이스로 된 거, 콩으로 만든 거 꼭 주셔야 돼요. 만약 주신다고 하면 요걸 주셔야 됩니다. 전분은 1980년대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아마 어린애들 약간 조절 안 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대표적으로 아밀라제가 있는데 이게 아직은 어립니다. 그래서 2살 이전에는 전분을 먹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고 똑같은 용량,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계산 공식을 해서 해도 애들이 유지가 안 되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꾸준히 유지하다 보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번 양을 시작을 할 때 한 번에 바로 늘리게 되면 안 되고 한 2주 정도 이상,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거의 일주일에 1g, 2g씩 늘린다 생각하면서 살살 늘려야 되고요. 만약 너무 빨리 올려서 설사 증상이 나타나면은 거의 2주, 한 달 동안 고생을 하는 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 전분은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혈당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옥수수 전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으로는 kg당 1.6g씩 3시간에서 4시간마다 섭취를 하고, 소아에서는 킬로그램당 1.7에서 2.5g씩 먹기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코네티컷에서는 요 용량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산 공식, 복잡한 계산 공식을 사용해서 옥수수 전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에 맞는 혈당이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정한 용량을 찾기 위해서 투여 양이나 간격을 계속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느껴도 혈당이랑 젖산을 체크해서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공식을 사용해서 전분을 어렸을 때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제품명이 그냥 나와요. 아르고 나오는데 이게 그 논문에서 제품명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저희가 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이게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약의 이름이 제품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옥수수 전분도 여기서는 그 아르고 전분이라고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브랜드고, 다른 브랜드의 전분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고요. 전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글라이코세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히 확인하고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전분의 브랜드, 용량의 변경을 할 때는 좀 조심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놓고 아르고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전분은 처방이 안 되는 게 있긴 하지만은 뭐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아르고가 이렇게 대놓고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르고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아르고를 아마 수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옥수수 전분은 이런 당이 없는 콩분유라든지 무설탕, 두유, 음료, 물에 타서 먹을 수 있고요. 밖에 있었던 그 크리스탈 라이트 거기 타서 먹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맛은 정말 무슨 과일 맛이 나긴 하는데 거기에 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전분을 만약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옥수수 전분을 레모네이드나 뭐 뜨거운 물, 이게 꼭 차가운 물에 하셔야 돼요. 꼭 뜨거운 물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조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옥수수 전분의 그런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혈당을 오래 유지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차가운 물에다 해야 되고요. 뭐 고영양의 비타민 C 이런 것들이랑 같이 먹게 되면 혈당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될 수 있다고 하고, 또 저희
콩팥에 요로결석이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 약도 같이 먹게 되면 혈당이 약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전분은 꼭 얘만 먹어야 되는 걸 추천드리고, 맛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은 1g 단위로 계량을 해야 되고, 저울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은 한 테이블 스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당연히 저울 꼭 쓰셔야 됩니다. 꼭 쓰셔야 되고, 제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어떤 저울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분은 1g당 2에서 3cc 정도 물과 섞으면 되긴 하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희석하면은 당연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요거는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책에서 가이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배터리로 작용되는 시계 해야 되고, 2개의 알람을 맞춰야 되고, 자는 도중 저희가 잘못해서 그걸 꺼트리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고, 부모님들의 수면 부족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에 일어나는 것을 교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하시겠지만은 남편분들도 최대한 한 번씩은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주는 거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혈당인 모니터는 이제 당원병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초기에 식이요법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혈당 체크를 자주 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지만 30분마다 해볼 수도 있고, 1시간마다 혈당을 체크를 하면서 이게 유지가 되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먹었길래 이렇게 혈당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매번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식사 전, 전분 전, 운동 전후로 측정이 되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괜찮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 유지가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4시간 간격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구간 동안에는 뭘 먹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혈당을 1시간마다 체크해 가면서 이게 너무 많은 거구나 적은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특정 활동할 때, 그다음에 질병 발생 시에도 혈당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뭐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요거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저희 처음 뵙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젖산 측정기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보조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웨인스타인 박사님은 이걸로 조절할 거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뭐 솔직히 있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집에서 자가로 조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애가 혈당이 높을 때, 애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상하게 혈당이 높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혈당이 가짜 혈당인 거거든요. 젖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혈당계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상하게 혈당이 높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젖산을 측정을 해보면은 만약 젖산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당장 병원에 오시면 되고, 만약에 젖산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 컨디션이 나쁘진 않구나 하면서 좀 지켜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있으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들긴 하고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당원병 애들이 쓰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당뇨병 환자에서도 점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것들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이게 20%의 저혈당 발생을 그러니까 놓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혈당을 측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70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 혈당이 60 미만이면은 저혈당 증상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많은 당원병 환자들은 혈당이 매우 낮을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멀쩡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혈당 치료는 만약에 혈당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설탕을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유 같은 거 줘봤자 애들은 혈당이 안 오릅니다. 일형 애들은요. 그래서 일형 애들은 만약에 혈당이 떨어졌다고 하면 집에 있는 설탕을 그냥 입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과일 같은 경우도 물론
당이 들어있는 거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과당이기 때문에 다른 거 주지 마시고 만약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은 바로 입에다가 설탕을 넣어 주시고요. 설탕 한 모금 가지고서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액 맞고 하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간식이나 전분을 줘서 정상 혈당을 유지시키면 되고요. 저혈당이 계속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전분을 조절할 시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는 전분의 조절이 필요로 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적절한 식이요법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키도 잘 크는데 이상하게 중성지방만 살짝 높은 애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은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식이요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계속 조절해야 되고 아기에 맞는 전분 용량, 단백질 용량을 찾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계속 주시면은 뭐 당연히 언제든지 저는 찬성입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형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많이 오시느라고 이제 고생하셨을 텐데 재미있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닮은 윤명인. 그래서 또 이렇게 핸드폰이 또 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재미있는 사진 하나 그냥 가져왔고요.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형 애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3형 애들은 뭐 여기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명 또 새로 진단된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들도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의 똑같은데 1형 애들은 여기가 막혀 있었었죠. 여기가 막혀 있어서 혈당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는데 3형 애들은 이쪽 디브랜칭 엔자임이라는 게 부족해서 일단 저장은 되는데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오지를 못하고 대신에 얘들의 장점은 과일 같은 걸 먹어도 혈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단백질, 지방으로부터도 혈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어도 돼요. 당연히 우유는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면 약간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우유를 먹으면 왠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막혀가지고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뒤에 사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유는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당원의 모습입니다. 그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당원이 이렇게 생겼고요. 마치 무슨 나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하나가 포도당입니다. 이거를 우리 몸에 압축이 돼서 저장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저장을 시켜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혈당이 떨어졌을 때 요거를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혈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는 포스포릴레이즈 여기가 문제가 되는 애들이고요. 여기 혈당을 하나 떼고 하나 떼고 하나 떼고 하나 떼고 하나 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구형 애들인 거고 3형 애들은 요 아래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디브랜칭 그러니까 가지를 치는 거를 못 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게 여기 혈당이 3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일단 옆으로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떼어내야지 일단 일반적인 혈당이 되면서 여기 나중에 또 잘라서 다 쓰이게 되고 또 필요로 하면 여기 또 축적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모양의 당원이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모양, O 모양, 이상한 요 당원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간이 점점 빵빵해지는 거죠. 우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다른 분이 케톤형이셨는데 우유를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다 유당이라고 하는데요. 락토스도 유당이라고 하고 갈락토스도 유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갈락토스는 이제 우유에 있는 거고 락토스도 우유에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락토스에다가 포도당을 하나를 더 붙이게 되면은 락토스가 됩니다. 갈락토스에다가 포도당을 하나 붙이면 락토스가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요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고 배 아프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요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애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고요. 근데 요것도 유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간혹 유당이 없는 우유를
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일형 엄마들이 간혹 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유당이 없다는 뜻은 이 유당이 없다는 뜻이지 요 유당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원병 일형 애들은 당연히 락토스 속이 편한 우유도 먹으면 안 되고 유당 뭐 하여튼 우유 계통은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형 애들은 그냥 일반 우유를 먹게 돼도요. 이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글루코스 1P로 가고 6P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 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먹어도요. 1P로 갔다가 6P로 갔다가 혈당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형 애들과 구형 애들은 우유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이 과정 때문에 우유를 먹어도 된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갑자기 좀 추가를 하느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일형 애들인 거고 이제 일형 애들한테서 먹을 수 있는 거 또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은 거 이런 것들 나와 있는 표인데요. 일형 애들은 그냥 웬만한 음식은 다 먹어도 웬만한 고기는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좀 처리가 된 거, 스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먹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서 일형 애들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아보카도, 레몬, 그다음에 라스베리 이런 것들도 리미티드 어마운트 약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과일들은 절대 주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구형 같은 애들은 보면은 우유는 당연히 다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유에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너무 달달한 것들은 주지 말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주셔도 되고 또 과일 같은 것도 다 줘도 돼요. 네, 과일 다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은 all food입니다. 다 주셔도 되고 다만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달달한 과일 같은 거는 좀 최소한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일에 프룩토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과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타나는 표인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100g당 3g 이 정도 들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형 애들한테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하는 과일이 레몬이거든요. 레몬,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0.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주셔도 돼요. 다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네. 그래서 그 과당 자체가 굉장히 적은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주셔도 돼. 일형 애들도 약간 주셔도 되지만은 웬만해서는 안 주시면 좋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형 얘기하고 있는데 삼형이나 구형 애들은 이런 것들도 다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셔도 됩니다. 주셔도 되지만 여기에는 과일에는 과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설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혈당을 또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이다시피 이제 뭐 과일 같은 너무 달달한 건 주시지 말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주시고서 혈당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먹고서 혈당이 너무 오르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주셔도 됩니다. 삼형 구형 애들은 주셔도 되고 일형 애들은 주신다면은 요것만 주시고요. 네. 삼형 애들은 보면은 대부분은 3A형이고 그다음에 3B형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3A형은 증상이 1A형 다음으로 심하다고 하고요. 근데 3B는 간에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구형보다도 더 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다고 하고요. 85% 정도는 3A로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고 15%는 3B로 간에만 문제를 일으키고 극히 드문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딱 증상 피검사만 보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들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요 유전자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3A야. 요 유전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3B야라고 하는 유전자들이 있기는 한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기 임상 양상을 보면서 어디까지 침범을 할 건지 예측을 해야 되고요.
소아 때는 간 비대, 저혈당, 고지혈증, 성장 부전이 흔한 증상이고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3A형은 다양한 정도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은 단백질이랑 전분을 먹으면 조절되는 애들도 있지만은 어떤 애들은 1형에 준해서 전분을 엄청 많이 줘야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 애들은 CK 근육 수치가 정상인 애들이 있어서 항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꼭 이거를 처음부터 1A형이다. 그 3A형이다, 3B형이다라고 나누면 안 되고요. 간 비대와 관련된 증상들은 청소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혈당을 요구하는 게 좀 줄어서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간 경화 때도 간 사이즈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작아진다고 해도 항상 좋아할 건 아닙니다.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다양하고 어떤 환자는 증상이 없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심장이 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길 정도로 심한 증상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의 정도는 다르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사명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간에 그 디브랜칭 엔자임 가지를 치는 효소의 감소를 확인하면서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효소의 패턴을 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아 사명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 저혈당을 예방하는 거고 적은 양의 음식을 여러 번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직까지 얼마만큼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로 먹어야 하는지는 논란 중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충 60, 20, 20 정도로 맞춘 다음에 애들의 그런 요구량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의 경우에는 단백질 중요하고 고단백 식이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로 하여금 아미노산이 나오면서 혈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고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근육의 기능인 합성을 도와줍니다. 근데 단백질은 그 혈당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가지고 혈당이 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전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측정을 하면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조절을 해야 되고요. 당원뼈 사망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과당, 유당으로 혈당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달리 제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순당, 설탕은 주지 말고 그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전분 같은 거나 단백질이 추천이 되고요.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너무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췌장 효소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증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명에서 필요로 하는 전분은 1형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적은 용량에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을 제 추천을 드리고요. 몸무게당 kg당 1g 정도의 전분이면은 4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그러고 처음에 혈당이랑 케톤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적정 용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당 체크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마음 놓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무증상 때라도 한 번씩은 꼭 찔러 주셔야 돼요. 네, 꼭 찔러 주셔야 되고 하지만 대부분의 애에서는 kg당 1g 정도면 충분한데요. 어떤 애들은 저혈당이 심해서 정말 많이 전분을 필요로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트, 우유나 요거트 타서 주셔도 돼요. 주셔도 되고 단백질, 웨이 단백질은 제가 소개 드렸지만 언저리 단백질 추천드리고 아니면 프로맥스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맥스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줄 수 있고요. 많이 줘도 문제고 적게 줘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많이 주게 되면 간에 쌓이고 심장에 쌓이고 문제가 되고 적게 주면은 케톤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성장이 더디게 되죠. 그래서 많이 그 용량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케톤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케톤을 꼭 측정을 해야 되고 식사 전, 전분 먹기 전, 아침 전, 그다음에 아침 요 시간대에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뭔가 추가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그때도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당이랑 케톤을 측정해 보고 혹시나 부족하다고 하면 운동 전에 좀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다른 대사질환과 마찬가지로 식사에만 정신을 쏟으면 안 되고요. 이런 운동을 하는 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정신적인 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기가 혼자서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식사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도 애들이 알아서 조절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형 애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형은 여기가 문제가 됐었고 1형은 여기가 문제고 9형은 또 여기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거를 하나씩 떼어내는 이렇게 떼어내는 요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게 이제 구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4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또 구형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뭐 1형, 뭐 A형, B형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고요. A형 같은 경우는 X 링크드, 그러니까 남자들만 걸리는 거죠. 아빠로부터 X 받고 엄마부터 뭐 Y 받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X 링크드, 남자들만 걸리게 되고요. 그 오토소말 리세시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로부터 반 개씩을 받으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이고 대부분은 간 비대 증상으로 내원하게 되고 가끔 간 섬유와 간에 혹도 생기게 되고 이런 심장 쪽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당원병 구형의 12 목표는 저혈당, 케톤증, 간 비대를 줄이고 저신장, 사춘기 지연, 간 경화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혈당이 케톤이 발생하는 환자는 계속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들이 중요하고 단백질의 장점은 삼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계속 주셔도 되고 우유는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우유 계속 주셔야 되고 우유는 유당지수, 그 혈당을 올리는 그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바로 혈당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분해가 되고 이게 패스웨이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잘 안 올립니다. 그래서 우유는 언제든지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주셔도 되고 꼭 뭐 식물성 단백질 주실 필요는 없고 동물 단백질 더 좋다고 하니까 고기 많이 주시면 되고 단백질, 그러니까 삼겹살 같은 거 당연히 좋죠. 삼겹살 주셔도 되고 꼭 비싼 한우 안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고기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애들은 삼형에 비해서는 약간 요구량이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도 몸무게당 1g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애들도 비슷합니다. 운동하고 활동하는 거 전후로 해서 혈당을 측정을 하고 필요하면은 저희가 더 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뭐 코네티컷에서 또 낸 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올해 한 3개인가 4개인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좀 힘들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이어서 엄마 아빠로부터 한 개씩을 받아서 2개가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그것을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테로, 그러니까 호모랑 헤테로 2가지가 있는데 호모제네시스는 그 호모, 그러니까 2가지 같은 것들이 2가지가 합쳐가지고 증상을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있어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온 거는 1형과 2형은 쌍둥이라고 하고요. 혈당도 떨어지고 케톤도 올라가 있고 간도 커져 있고 중성지방도 높고 3형 같은 경우는 혈당이 떨어지고 몸무게 키도 작고 그다음에 뭔가 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유전자를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다 나왔어요. 생각 같아서는 케톤이 올라가고 애시도시스, 그러니까 산증이 있다고 하면은 3형, 6형, 9형 중에 하나겠지 했는데 얘는 3형 유전자도 있고 6형 유전자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4형 유전자, 6형 유전자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형 요 3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1B형 유전자도 있어요. 이상하죠. 케톤증이 있는데 1B형 유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9형, 9B 유전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저희가 한 가지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유전자 검사 그 딱 정해진 유전자만 딱 검사를 하면 끝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그러니까 모노제닉 한 가지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문제가 돼도 종합적으로 해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뭐 unclassified GSD가 꽤 있습니다. 근데 얘도 그랬지만은 그냥 트레디셔널 GSD 치료, 그러니까 탄수화물 최소한으로 하고 단백질 주고 했던 애들이 좋아졌대요. 좋아졌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형을 딱히 구분하긴 힘들지만은
그냥 당원병 치료를 했더니 애들이 좋아졌다. 그리고 당원병에 대한 유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그냥 애들은 당원병 치료를 지속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갑자기 또 증상이 안 좋아진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음식 조절을 못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한 가지 유전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문제가 되고 여기도 문제가 되고 여기가 문제도 되고 여기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새로운 당원병의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유전자만 검색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애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그 전분을 얼마나 먹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또 웬스탄 박사님이 한번 주셨는데요.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 애들 조절하는 거는 한 끼당 탄수화물 10에서 15g, 그다음에 간식을 뭐 안 먹어도 되지만 당연히 혹시 먹는다고 하면 5g 정도 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게 평균 값입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10살부터 17살까지 애들은 평균 330g 정도의 옥수수 전분을 먹고 있었고, 좀 나이가 많으면 330, 좀 더 많으면 320, 좀 더 많으면 270g 정도의, 그러니까 하루 토탈이죠. 옥수수 전분을 먹고 있었다고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생각보다 저희 애들이 수치가 더 좋아요. 더 좋고, 여기 보시면 36세 이상이긴 한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중성지방 뭐 1200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800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처음에 입원했을 때 많은 용량을 줬을 때 얘기고, 그 다음번에 입원했을 때는 요거보다 더 줄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보시면은 저희 애들보다는 훨씬 저희 애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좀 더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국 애들도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중성지방이 좀 높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케이스 2개를 그쪽에서 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탔죠. 밥을 줬고, 근데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해요. 보면은 여기 밥을 요때 먹었고, 밥 먹고 나서 이 전분을 줘야 되는데 이만큼 있다가 전분을 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도 혈당이 너무 올라갔고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때는 인슐린이 분비가 된 거죠. 그래서 밥도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간격을 띄었고, 또 웃긴 거는 여기서 옥수수 전분을 먹었는데 2시간 만에 뭔가 밥을 또 먹었어요. 그다음에 옥수수 전분 먹고 또 스낵도 한 번 또 먹고 왔다 갔다 거렸죠. 그런데 이분을 용량을 조절하고 간격 조절하고 했더니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자분이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보면은 옥수수 전분을 먹고 또 밥을 또 먹었어요. 저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밥을 먹고 옥수수 전분을 먹는 건데 옥수수 전분 먹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거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딱 조절을 했더니 혈당이 유지가 되더라. 이 논문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로 하는 옥수수 전분량이 줄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줄여서 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저희 그 애들 유전자를 보면은 저희가 모르는 유전자들이 계속 나와요. 저희는 항상 648 뭐 이런 것만 봤을 텐데 보면은 83, 347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유전자는 열성 유전 질환이어서 2개가 합쳐져야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호모자이고스 형태로 나타나는데 헤테로자이고스 한 가지만 있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도 꽤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 나라 애들이랑 좀 달라요. 좀 다르고 아직까지는 유전자형에 따라서 임상 증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다라고 밝혀진 연구 결과는 없는데요.
저희 나라 애들이랑은 다른 유전자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논문인데요.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서 또 하나 설명해 보면 제니스 추라고 하시는, 저는 못 뵀지만 이영목 박사님도 여기 가서 같이 연구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원병이 그 유전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당원병 유전자가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아미노산들을 만드는데, 이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당원병인 거예요. 이거는 당원병 전체가 아니라 당원병 1형의 유전자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83, 그다음에 347 이런 애들이 여기에 문제가 되는 애들이고, 저희 애들은 648 여기가 문제가 되는 애들입니다. 그 외에도 당원병 1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전자 종류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여튼 줄어들 필요가 있고, 예전에는 입원하기 전에는 300g으로 했었고, 입원하고 나서는 이렇게 줄였고, 퇴원을 했을 때는 이렇게 줄였고, 나중에 외래에서는 더 줄였다. 그랬더니 애들이 더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논문이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전분 용량을 줄여라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저희 애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 여기 유대인들한테 많은 유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보이는 게 나타나고, 이런 애들 보면은 16살, 17살, 18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보면은 하루 6번, 7번, 8번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랑 거의 똑같이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나이가 좀 먹으면은요, 5번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 전분이 우리 몸에 5시간까지 버틸 수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 성장이 덜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는 5시간마다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 토탈 횟수가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코네티컷에서 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고, 그다음에 요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코네티컷에서 하는 거긴 한데, 저녁 시간에만 글라이코사이드를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낮 시간대도 줘보면 어떨까 하면서 하는 임상 실험입니다. 지금 환자 모집은 다 끝났고 이제 결과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거는 유전자 치료입니다. 이 유전자 치료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로우 도즈, 그다음에 중간 도즈, 하이 도즈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3상 같은 경우 제일 마지막 임상 실험 때는 중간 용량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첫째 애들, 둘째 용량이 끝났고 이제 하이 도즈가 남아 있다고 들었고요. 이게 총 팔로업 그 기간이 52주기 때문에 1년 정도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요 결과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부작용이 생기는지 보는 걸 가장 이 연구에서 메인으로 보고 있고요. 부작용이 생기는지 정말로 심각한 것들이 생기는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엔 저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전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혈당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보는 그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은 18세 이상, 그다음에 당원병 1A형이 확진이 된 애들, 그다음에 저혈당이 발생한 애들. 그러니까 저혈당을 전분을 안 먹으면 저혈당이 발생하는 애들이 이제 메인인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이제 제외되는, 연구에 참가할 수 없는 애들입니다. 혹시나 이게 바이러스를 통해서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거나 아니면은 혈당이 떨어지지 않거나, 그렇죠. 그러면 애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간 이식을 받거나 간 세포 이식을 받았거나 간의 혹이 5cm 이상이거나 아니면 3에서 5cm 사이라 하더라도 매년 0.5cm 이상 계속 크고 있다고 하면은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너무 높으면 참가할 수가 없고요. 이런 애들을 참가할 수 있는데, 아마도 3상 실험을 한다고 하면 요거랑 똑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1월 달에 아마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페이션트 1, 코호트 1번 환자에서는 원래는 3.8시간 만에 저혈당이 왔었는데 7.7시간까지 버텼다.
4.1시간 만에 혈당이 떨어졌는데 9.0시간까지 버텼고 5.4시간 만에 혈당이 떨어졌는데 6.5시간까지 버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다행히 이제 9월달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더 한번 리뷰를 다시 해줬는데 페이션트 1번은 7.7시간까지 혈당이 안 떨어진다. 그다음에 페이션트 두 번째 환자는 10.6시간까지 혈당이 안 떨어지고요. 나머지는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나눈 거는 저용량, 중간 용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옥수수 전분을 과연 유전자 치료를 하면 안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옥수수 전분의 요구량이 페이션트 1 같은 경우는 빵이 됐어요. 안 먹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완전한 유전자를 바꿔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유지 효과가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씩 맞으면 되고 중간마다 잘 유지가 되는지 외래에서 계속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먹고 있었던 전분량이 어마어마했죠. 400g, 170, 269g. 그런데 이게 빵, 그다음에 76g, 57g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요 다음 환자들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 솔직히 요거는 그 코네티컷 팀은 아니에요. 코네티컷 팀은 아닌데 프랑스에서 이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최근에 해가지고 제가 그냥 가져왔고요. 여기 보면은 유전자 1A형에 관련된 유전자 치료는 뭐 지금도 하고 임상 실험은 실제로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1B형 애들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임상 실험할 단계는 아니고 그냥 해볼 수 있다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려져 있고 3형 애들도 지금 유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상 실험 그 전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 쥐애한테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애들에 따라서 간에 문제가 생기는 애들도 있고 심장에 문제,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있는데 그 AAV8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는 심장 쪽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심장이란다 간이죠. 그래서 간에 그 유전자를 갖고 가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식으로 하면은 심장에 들어가는 그런 바이러스를 찾고 근육에 들어가는 바이러스 찾아서 그 유전자를 넣어줄 수만 있으면 애들이 괜찮을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암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애들 지금 뭐 코네티컷 팀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요. 아마 더 좋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 어머님들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한번 가져왔고요. 요게 그 어머님들 저한테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합니다. 검색을 해야 되고 요 사이트가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르고를 치긴 했었는데 아르고 100g당 100g당 탄수화물이 91.2g 들어있고 이 안에는 뭐 이런 열량이 얼마나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하여튼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참고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요 칼로리 계산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Dietary Reference Intake라고 해서 DRI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를 한지 계산을 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스탠다드 말고 메트릭으로 바꾸면 센티미터로 바뀌거든요. 남자애기고 뭐 5살 5살이면은 키가 95 될까요? 90 더 넘겠다. 110. 그다음에 몸무게가 한 17kg.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그냥
안 뛰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하는 애들은 제일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좀 걷는다 싶으면은 로우 액티비티로 선택하시면 되고, 좀 더 과하게, 그 다음에 아주 과하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거의 안 움직이는 걸로 해서 서브밋을 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하루에 1246kcal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이런 칼로리라든지 이런 비타민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제일 안 움직였을 때가 1246이죠.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없어졌네. 5살 110, 그다음에 좀 과하게 엄청 열심히 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필요하나 보면은 1800. 그래서 요 사이에 애들의 칼로리를 맞추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푸드 세이프티 코리아, 식품 안전 나라에 가서 가시면 되고, 여기에 식품 건강 영양을 해서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가공식품 뭐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뭐 하리보 먹으니까 하리보 과자를 치면은 이제 구미 젤리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여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g 정도를 먹었을 때 칼로리가 어느 정도가 되고 단백질이 어느 정도고 탄수화물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음식을 주실 땐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저울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울이 애들한테선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약을 쓴다고 하면은 그 알약 하나 딱 먹으면 되는 건데, 전분 용량, 단백질 용량 이런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거를 사용하고, 이거의 장점은 방수가 돼요. 방수가 돼서 보통 이제 여기에 막 밀가루 같은 거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떼가지고 물로 그냥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요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에 웬만하면은 저울을 한 2개 정도는 갖고 계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요게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그 무게를 나타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 저울이 2개가 있다고 하면 요거 그냥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얼마 전에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10km 완주는 못했고요. 10km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제가 그 당원병 아이들한테서 저는 뭐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원병 애들한테서 보통 한번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그 진료 보는 시간이 보통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래로 오시게 되면은 제가 한 명한테 쓰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애들을 봐드리긴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정말 좋아지죠. 좋아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냥 그게 당원병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몸무게도 안 늘고 못 먹고 막 이런 애들한테서 계속 엄마 얘기를 듣고 애기의 상태를 보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언저리 단백질인데 이거 한번 먹여볼까 해서 언저리 단백질을 줬더니 얘가 몸무게가 늘어요. 늘고 있고, 또 제가 옥수수 전분도 막 직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잘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당원병 애들한테 하듯이 또 직구해서 애들한테 줬더니 애들이 잘 먹어요. 잘 먹고 몸무게가 늘고 있어서 이게
꼭 당원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들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보면은 정말로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솔직히 환자를 봤을 때 환자 얼굴을 보고 만져보고 하는 시간보다 컴퓨터를 보고서 진료를 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당원병 애들을 보면서 느꼈고, 실제로 컴퓨터를 보는 것보다도 애들을 보고 애들하고 더 놀아주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 배 만지는 것도 더 쉬워지고,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원병 애들을 진료를 하면서 많이 더 배우고 있고, 제가 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